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좀 전에 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54페이지를 보시면 주변에 누가 이온 결합이고 누가 공유 결합이고, 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공유 결합인 물질들이 월등히 많아. 왜냐? 공유 결합의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웬만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무슨 우리 옷감, 기타 등등 이런 애들 웬만하면 다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공유결합의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급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54페이지도 그 우리 지구 시스템의 특징이 이래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53페이지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야. 왜냐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조금 진도가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첫날 그 진도표 나눠준 거 있잖아. 그거에 비해서 조금 느린 편이라서 조금 별로 안 중요하거나 혹은 별로 안 어려운 내용은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54페이지도 그냥 집에서 숙제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55페이지 당연히 숙제겠지? 네. 집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서 56페이지부터 또 숙제겠지? 응? 야, 여기도 참고로 실력업이라고 돼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는 아니야. 그럼 나는 실력업까지는 지금 당장 안 풀어도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실력업 전까지는 다 풀어라. 근데 나는 통합과학 하다 보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 한번 풀어보고 싶어. 그래봤자 저거 4문제 푸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냐. 저거 빨리 풀으면 4문제 푸는데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릴 텐데. 그래서 뭐 더 해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 최소한은 요걸 하고 웬만하면 권장사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당연히 58, 59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고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 여기도 숙제. 여기도 마지막에 고난도는 하지만 역시 아까 고난도는 마지막 고난도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옵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기본 숙제야. 네. 자, 문제 개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집에 숙제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이만큼 숙제를 내줘. 집에서 맘먹고 하면 30분이면 다 해. 웬만하면 1시간까지 걸리지도 않아. 숙제 해봐서 알잖아. 야, 솔직히 어떤 과목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을 듣는데 숙제 분량이 일주일 기준으로 1시간도 안 돼. 그럼 숙제 겁나 쬐끔 내주는 거지.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야,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게 거의 거저 아니냐.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에 과학을 수업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들어.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을 공부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숙제하고 넘어가서 이제 자연의 구성물질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처음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요, 얘들아. 그래서 우선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70, 71, 2페이지, 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고 나면 또 설명해 줄게.
간단히 봤지. 왼쪽 페이지는 보시다시피 별 내용이 없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니네 입장에서 상당히 낯설고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아이씨 이거 뭐래 뭔 소리야? 뭐 거의 이 정도 느낌이 왔을 수도 있어. 자 왼쪽 페이지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각이라는 말이 있고 얘들아 지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구를 예를 들면 지구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표면 소위 말하는 껍데기 있지. 이 노란색 껍데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에서 차지하는 지각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 있지 계란 삶은 계란으로 따지면 내핵 외핵 합쳐서 노른자 그 다음에 멘틀이 흰자 그 다음에 삶은 계란 껍질 있지 그게 지각이다. 완전 일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스케일이야 대략. 그러니까 지각은 사실은 우리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각은 양으로 따지면 겁나 작은 양이지 왜 얇잖아. 지구의 대다수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멘틀이야 얘들아. 내 외핵보다 멘틀이 더 양이 많아. 야 우리 계란도 노른자보다 흰자 양이 많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구를 물어보냐 얘들아 지구를 물어보면 철 성분이 제일 많아. 왜 그러냐 멘틀이 양이 더 많은데 왜냐 내 외핵은 흔히 말하는 핵은 대부분이 철이야. 철 몰빵이라고 보면 돼. 근데 멘틀은 산소도 있고 그러니까 규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얘네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기타 등등 얘네 말고 또 다른 애들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1대1 대응을 해보면 얘가 양이 많지. 여기는 철 FE라고 부르는 철 거의 몰빵으로 보면 돼. 물론 니켈 같은 애들 소위 말하는 금속 성분도 있지만 거의 철 몰빵이야. 근데 여기는 양은 많지만 그거를 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런저런 애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보면 지구에서는 얘가 원탑이야 철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봐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그래서 지각 봐봐. 참고로 지각이라고 나와있지 지각은 뭐냐면 지구 껍데기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지구 껍데기. 내가 이거 두툼하게 그리지만 실제로 겁나게 얇아니? 참고로 지각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6,400km야. 근데 지각은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은 대략 5km에서 20km, 대륙 지각은 30에서 50km야. 그러면 맥시멈으로 봐줄게. 50km라고 해.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막 에베레스트 막 산 있는 이런 데가 지각이 이렇게 두꺼워. 이게 50km야. 근데 지구 반지는 6,400km야. 그럼 얘랑 비교하면 몇 배냐? 벌써 몇 배냐? 한 100배 이상 차이 나잖아. 눈어림으로 봐도 한 120배 정도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지각은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겁나 쬐끔이야. 야 우리가 삶은 계란을 보고 흰자와 노른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지 껍데기가 대부분이라고는 안 하지. 껍데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각은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규소야. 근데 그럼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는 뜻이 지각은 얘네들이 뭉쳐지면 뭐냐?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석 성분이야.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돌멩이들 얘기했지. 돌멩이가 주로 뭐로 이루어졌냐?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멩이들. 지각이 뭐 대부분 돌멩이 흙 모래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에 뭐 있어? 돌멩이 흙 모래잖아. 그치? 그나마 땅 파고 들어가야 가끔 중간중간에 그냥 지하수 같은 거 조금 섞여 있는 거지 뭐. 대다수 성분이 흙, 모래, 자갈 뭐 그거 아니냐. 그게 지각이잖아. 결론 흙, 모래, 자갈이
뭘로 이루어졌냐? 산소 규소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질소가 78%, 산소가 20에서 21%. 나머지 기타 등등 해봐야 1%밖에 안 돼. 1, 2%밖에 안 돼. 그지? 그래서 우리 대기권에는 수소나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성분이 별로 없어. 다 합쳐봐야 1%도 안 된다고. 1%밖에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해양 질량비. 해양. 바다 얘기하는 거야. 바다. 바다는 산소가 제일 많아. 왜? 물 때문에 H2O. H2 물 성분이 O잖아. O. 그 다음에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런 애들은 염분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도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지요? 사람도 산소가 제일 많아. 근데 랭킹 2위가 이번엔 수소가 아니고 탄소다 얘들아.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은 물 다음에 많은 성분이 뭐야? 내 몸뚱아리에서 뼈? 너는 그래 뼈도 있어. 맞아. 근육이지. 사실 뼈가 완전 통뼈인 애들 몇 명 제외하고는 사람 살 싹 발라보면은 뼈가 엄청나게 양이 많지는 않지. 그럼 여기 너 칼로 껍데기 다 벗겨내봐. 그러면 뼈 얇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네. 살은 두툼해도 우리가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살은 두툼해도 뼈는 어차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운동한다고 뼈가 굵어지진 않아. 보통은 근육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뼈 성분도 있지만 가장 많은 성분이 근육 성분이야. 흔히 말하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참고로 얘들아, 단백질은 이런 몸 근육, 뭐 다리 근육도 있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단백질 성분이야. 한마디로 내장, 심장, 간, 다 단백질이야. 심지어 혈관도 단백질이야. 다. 그래서 우리 몸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CHON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 수소, 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의 복합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단백질은 주된 성분이 탄소야. 단백질은.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렇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질, 그런 이런 애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잖아. 물론 지방질은 선생님처럼 뱃살 여기 뒤져보면 여기서 뭐 지방 좀 나오겠지, 그치? 기름기 나올 거 아니냐, 그치? 너는 없지만 나는 있어, 그치? 뭐 이건 지방질이지만 그렇다고 내 몸 동안에서 지방질이 제일 많지는 않지. 인간적으로 이놈들 다 근육인데 어쨌든 사람은 단백질 성분이 제일 많고 그 주된 성분이 얘야. 그래서 랭킹 2위가 탄소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주된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창자, 큰 창자, 흔히 말하는 심장, 이거 다 하다못해 머리카락 단백질이야. 따지고 보면 성분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단백질 성분이야,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은 탄소가 랭킹 2위, 그 다음에 보다시피 수소, 그 다음에 질소도 있다. 왜? 단백질 끄트머리 껴있잖아. 단백질 끄트머리. 그래서 탄소, 산소 이런 게 들어있잖아. 질소 때문에, 단백질 때문에 질소가 랭킹 한 4위쯤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지표면 껍데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 외액은 우린 지금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표면에 돌멩이 보겠다 이거야. 지표면에 돌멩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면에 돌멩이 구성 성분을 보면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돌멩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게 바로 지표면 지각을 알아볼 거야. 한마디로 지각, 우리가 알고 있는 돌멩이를 이루고 있는 주된 성분이 뭐냐? 얘네들을 그래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돌멩이들의 한 90% 이상이 규산형 광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이름이 규산형 광물이야. 규소와 산소 짬뽕 돼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규산형 광물이라고. 응?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서 특히 규소, SI가 특히 좀 더 주인공이야. SI가 뭐냐면 약간 중심부 같은, 주장 같은 느낌. 뭐 운동팀도 주장이 핵심이잖아.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골라라 그러면 주장 아니냐. 어쨌든 SI가 주장이야. 그래서 얘가 규소야. 그래서 규소가 넘버 14번이야. 그래서 규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얘가 전자 1주기에 전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2주기에 전자 8개 있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전자 몇 개요? 10개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4개지. 추가적으로 4개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14번 규소는 이게 원자과 전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표현은 뭐도 된다 그랬어? 원자과 전자이면서 껍데기 전자. 그치, 최외각 전자이기도.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4개이면서 최외각 전자도 4개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전자 몇 개 채우고 싶어 해? 8개를 채우고 싶어 하지. 그럼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규소 같은 애들처럼 이따가 탄소도 등장해. 좀 이따 탄소도 등장해. 탄소도 미리 알아볼게. 원리가 비슷하니까. 탄소도 보면 전자 2개.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래, 넘버 6, 6번이야. 그럼 얘는 1주기에 전자 2개, 2주기에 전자 몇 개 있어? 4개. 얘도 4개 있지. 그래서 둘 다 14족 원소야. 그럼 14족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자라는 개념이 남이랑 쉽게 말하면 교류할 수 있는 손 정도로 생각하면 돼. 내가 8개의 손이 8개의 전자가 채워진 사람은 남이랑 악수할 손이 없어. 그래서 너 없어도 나 혼자 놀래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사람은 손이 2개잖아. 심지어 얘는 손이 4개야. 그래서 얘랑 저 친구야. 한 명 더 불러. 한 번에 4명이랑 손잡을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잡을 수 있는 손이 얘가 이 원자의 구조상 제일 많은 애야. 그럼 어떤 애가? 선생님 원자과 전자 5개면 5명하고 손잡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순간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그러면 7개는 어떨까? 그치 7개면 졸라 많네. 그치 얘는 4개인데 아유 상식적으로 7개가 짱이지. 볼까? 그럼 CL이 7개잖아. 얘가 넘버 17번이야. 그치? 그럼 얘는 전자 2개 1주기 전자 8개 2주기지. 그치? 여기 이제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이제? 7개야. 그럼 7명하고 손잡으면 되잖아. 네 말대로 하나 둘 셋 넷. 아 씨발 이거 헷갈려. 이거 넣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7명하고 손잡을 수 있잖아. 그 7명하고 손잡았어.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돼? 7명하고 공유결합했어. 그럼 토탈 전자 몇 개 돼? 14개 되잖아. 한 명씩 1대1로 손잡으면 14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뭘 배웠어? 옥텟 규칙을 배웠잖아. 최대로 전자 여기다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8개. 결론. 내 손은 7개지만 내가 필요한 게 1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데리고 와도 몇 명밖에 못 데리고 와? 한 명이 손잡는 순간 나머지 애들은 넌 끝! 넌 기회 없어가 되고 선착순이 돼버린다고. 그럼 아까 질소 같은 애들은 질소가 넘버 7번이야.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되냐? 전자 2개. 그러고서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럼 얘는 몇 명하고 손잡을 수 있어? 3명. 그치, 3명밖에 손을 못 잡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반면에 얘는 4명이 그래서 얘네 구조상 탄소나 규소처럼 남들하고 공유결합할 수 있는 게 이 구조상.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 없다면 당연히 7개짜리가 제일 많겠지. 14개든 뭐 15개든 난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아무나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옥텟 규칙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는 한 명밖에 못 데리고 온다고. 반면에 얘는 4개나 부족하기 때문에 4명 다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즉 최외각 전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 명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어차피 8 채우면 끝이라고. 그래서 여기 실리콘, 규소랑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씩인 애들이 경우의 수가 제일 많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얘들아 이해됐지? 그게 이 내용이야.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어떻게 만나는지 기본형을 볼게요. 그래서 규소 얘네들을 정사면체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3D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규소가 한가운데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팔이 몇 개냐면 4개야. 그래서 얘를 좀 약간 정사면체
구조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정사면체가 얘들아 뭔지 알지? 정사면체 꼭 지점이 몇 개예요? 5개요. 어? 5개. 아, 4개요. 4개. 4개잖아. 그치? 그럼 이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산소야. 그러고서 요 한가운데 있는 애 그게 규소야. 그러면은 이거를 SiO4 규소 하나 산소 4개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게 규산염 광물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 얘가 일종의 기본 유닛이야. 그래서 얘 이름이 규산염 사면체야. 기본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고 하면 조금 더 레벨업 되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한마디로 돌덩어리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때는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 읽어봤지만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 이런 내용들은 또 이런 어떤 원자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디 가서 배워왔던 내용이 아니잖아. 충등매신 이런 거 등장도 안 해. 나오지도 않아. 어려워가지고.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 기본형이 Si 하나랑 O가 4개야. 응? 근데 그 SI는 전자 친화도가 낮아서 원래는 SI, 탄소 이런 애들은 한가운데 낑겨 있는 애들아 이온화가 웬만해선 잘 안 해. 그래서 얘들아 C4 플러스 얘네 이런 이온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C4 마이너스 어차피 얘는 4 마이너스 아니면 4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 왜?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를 버리거나 4개를 찾아오거나 하잖아. 근데 이게 이온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자 친화도가 기본적으로 낮아. 전자와 주고받음 자체가 잘 안 하는 애야. 대신에 손은 잘 잡아. 그래서 공유 결합을 잘해. 근데 남의 거 뺏어오기도 싫고 완전 뺏어오거나 이온되는 애들처럼 또 완전 뺏기는 거는 잘 안 해. 대신에 우린 친구 일로 와 같이 먹자 뭐 이런 느낌. 그게 산소 4마리랑 만났어. 근데 산소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온이 2-야. 근데 얘는 산소랑 만나면 그래도 어찌됐건 이온적인 느낌이 Si4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혼자 있으면 Si4+지. 근데 산소 한 마리가 기본 2-야, 그지? 근데 산소 몇 개 있어? 그럼 요즘 얘는 합치면은 O2-가 4개인 거야. 그럼 토탈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몇이야? 야, 2 곱하기 4가 얼마야? 아, 저한테 뭐. 너한테. 아, 파이요. 제 앞에 있는 놈이 그런 거지 뭐. 네가 다 총대매고 하는 거야. 저기 뒤에 있는 애들 너 믿고 지금 멍 때리고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어차피 뒤에 있는 애 물어봐봐야 대답도 못해. 그럼 흐름만 끊긴다고 동영상 찍고 있잖아. 우리는 되게 수업 분위기가 좋은 척 영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막 수업에 되게 집중하는 것처럼. 저 뒤에다 질문해 갑자기 뭐? 아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아, 크게 얘기해도 돼. 뭐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 8-야. 그치? 근데 얘는 아까 원래는 얘가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고 플러스 4도 될 수 있는데 얘가 플러스 4로 변신을 해버려. 근데 그러면 그럼 선생님 얘는 왜 하필이면 플러스 4로 변신합니까? 마이너스 4로 돼도 된다며요. 하필이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럼 얘가 왜 마이너스 4가 안 되고 플러스 4가 되느냐? 그 전자 친화도나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2를 올라갔을 때 화학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면 그 원리까지도 이제 배워. 근데 여기서는 화학이 주력이 아니잖아. 전체적인 과학을 우리가 좀 폭넓게,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깊이는 좀 낮아. 근데 면적이 넓어. 그런 과목이야. 그러면 나는 깊이 있게 좀 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2학년에 올라가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래 나눴어. 그러면 폭은 좁아. 근데 깊어. 그렇게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8이 만났지. 그래서 SiO4 규산형 삼연체 기본형은 마이너스 4가를 이온이 가진단 말이야. 얘는 기본이. 그게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규산형 삼연체라고 부르는 애는 전하 마이너스 4를 가진다 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우리 교재 71페이지 여기 마이너스 4가 아니고 정확히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를 이온화는 뒤에 붙여야지. 그치?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는 마이너스 4가를 가져.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원리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SiO4 기본 구조를 얘를 규산형 삼연체라고 불러요. 규산형 삼연체의 구조는 중심에 규소 하나가 있고 네 가지의 팔에 산소가 이온화가 돼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SiO4는 기본적으로 4-의 이온을 가져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4가 이온을 가지잖아. 그래서 얘는 이온화 상태가 좋은데 그래도 얘가 붙으려면 이제 어떤 물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얘가 양이온하고 붙어야 돼? 음이온하고 붙어야 돼? 양이온하고 붙어야지. G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얘네들이 철하고 만나. Fe2 플러스랑. 근데 야 봐봐. 1대1로 만나면 0 대한대. 그래서 철 몇 개 필요해? 철이 2마리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만나. 그럼 0 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식이 뭐냐면 Fe2 그 다음에 SiO4 이렇게 하면 중성이 되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 분자식이란 말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감남석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돌멩이 배우잖아. 그래서 강남, 감남석, 뭐 각성석, 뭐 지금 여러분들 기억도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런 암석들을 배우지. 우리 지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암석의 주요 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또는 SiO4 얘가 또 어떤 경우는 누구랑도 만나? 마그네슘하고도 만나. SiO4 4-가 마그네슘하고 만나. 마그네슘도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지. 그래서 마그네슘도 2마리가 필요해. 그럼 얘네 둘이 만났지. 그럼 어떻게 돼? 분자식이 Mg2 SiO4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것도 일종의 감남석이 대신에 약간 재질이 다른 감남석이지. 얘는 철 성분이 있는 감남석, 얘는 마그네슘 성분으로 이루어진 감남석, 금속 성분이 있는 감남석. 이런 식으로 감남석의 명칭 분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이 좀 어렵지 보다시피. 나도 쉬운 거 해주고 싶지. 근데 책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냐. 책에 나온 걸 내가 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응? 근데 여기 내용이 좀 어려워 얘들아. 응?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남석 분자식까지는 안 외워도 돼. 사실 이 책에 보다시피 SiO4 이런 분자식 표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배운 김에 그럼 얘가 어떻게 암석 만들어져?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사이드로 좀 더 설명해 준 거야. 어차피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여기 뭐 니네 이미 Fe2 플러스 Mg2 플러스라는 건 알아. 이 새끼가 4-인 거 알아. 그럼 둘이 만나려면 얘 곱하기 2 해줘야지. 뭐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면 분자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통합과학 배울 때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 감남석 분자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지혼자 댕기다가 오 저기 철이온 있네 일로와 그래 붙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감남석 뭐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제일 여기 밑에 봐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규칙성에서 제일 왼쪽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 독립형 구조라고 불러. 참고로 여기서 제일 왼쪽이 규산형 삼연체야.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자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요렇게 된 게 산소야. 얘가 산소고 선생님은 빨갛게 그려볼게. 이 빨간 게 규소야. 그럼 지금 산소 몇 개요? 3개. 지금 얘를 위에서 올라다 본 거야. 근데 이게 모양이 무슨 모양 나와야 돼? 아까 정삼연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산소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겹치잖아. 그래서 얘를 살짝 지우고 그린 거야.
그럼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잘 보면 산소 4개야 얘들아. 잘 봐봐. 그치? 겉으로 3개만 보였지만 가운데 잘 보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4개라고. 그게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되냐 안 되냐? 네. 이해되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에 누구는 표현이 안 돼 있어. 철은 표현 안 된 거야. 왜? 이것까지 그리면 니네 헷갈려 뒤질까봐. 야, 요건 빼고 해줄게. 야, 요거만 주력으로 봐. 왜? 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요 사이드는 깍두기라서 얘는 옆에 누구 하나 붙어. 그러니까 실제 암석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해하려면 니네 너무 힘들잖아. 오늘은 여기만 할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면 그 안에 철이랑 마그네슘 있는 거예요? 안에가 아니라 옆에 붙어 있겠지. 네.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옆에 이제 마치 이제 짐 들고 다니듯이 하나씩 이제 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굳이 뭐 분자식을 여기다 그리자면은 뭐 철,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야 여기까지 니네 너무 헷갈리고 별로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이것만 배울게 이런 취지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형 구조. 규산형 삼연체 한 개가 기타 규산형 삼연체가 아닌 다른 애랑 붙어서 만든 암석. 그 한마디로 제일 간단한 구조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두 번째 단사슬 구조. 여기서 단이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싱글 이런 느낌이야. 싱글이 넘버원 뜻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라인이 하나야 옆으로. 라인이 하나야. 여기서 너무 구조까지는 알아보지 말고 옆으로 그냥 라인, 그러니까 마치 사슬 한 개, 라인, 원라인. 그래서 이름이 단사슬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다른 철, 기타 등등 이런 애랑 붙은 게 아니고 지들끼리 붙은 거야. 한마디로 S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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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4가 옆으로 쭉 연결된 거라고. 그래서 단사슬 구조야. 그럼 그 옆에 이제 단사슬 구조는 야 생각해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점 하나가 제일 단순하잖아. 우리가 기하를 배울 때 여러분들 도형을 배울 때 점 다음에 레벨업 된 게 뭐야? 선이야. 선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원래? 그렇지 면 나와야 되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입체가 나와야지. 그래서 점을 우리는 0차원이라고 불러. 선이 그래서 X축만 있는 걸 1차원이라고 불러. 그럼 X축, Y축 평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2차원 평면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 Y, Z까지 있는 일명 3D라고 하는 걸 우리가 3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차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단사슬 구조는 1차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슬 한 개짜리 구조가 있는데 걔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이번에 사슬이 2개가 나와. 그래서 사슬 2개다 그래서 복수 의미로 복사슬 구조라고 불러. 그럼 단사슬 구조보다는 복사슬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 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복사슬 구조가 위로 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럼 비로소 저 네 번째 판상 구조, 일명 면이 된 거야. 그럼 판상 구조는 얘들아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해보자. 독립형 구조는 점, 단사슬 구조는 선, 복사슬 구조는 선 2개. 선 3개는 없어. 선 3개부터는 그냥 면이야 이제부터는. 그게 판상 구조, 판때기 구조, 판. 우리 판이라고 부르잖아 면을. 그래서 판상 구조가 면이야. 그럼 나 봐봐. 판이 있어. 판 위에 또 판을 쌓으면 또 판을 쌓고 또 판을 쌓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입체가 되잖아. 그래서 망상 구조. 참고로 여기서 망상이라는 건 그물 이런 느낌이야. 우리 그물망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 망상 구조는 그물 구조 이런 느낌이고 마지막에 저 망상 구조는 입체야. 면이 모이면 입체 되잖아 얘들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름을 저렇게 붙인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점선면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니네한테는 아무래도 판상구조, 망상구조 이런 느낌은 되게 낯설잖아. 차라리 니들한테는 그래도 면구조, 입체구조, 점구조 이게 낫잖아 니들한테는. 그래서 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지만 정식 명칭은 저렇게 된다고. 왜? 이거 이름 붙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옛날 과학자들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그 과학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개화기 때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래는 다 서양 문물이지. 일본 새끼들, 쪽발이 새끼들은 별로 아는 게 없어. 지들도 외국에서 배운 거야.
그런데 그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야? 대부분 1930년대, 40년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한자를 엄청 많이 쓸 때야. 지금 여기 있는 니들은 한자를 별로 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도 있을걸? 솔직히 말해봐. 나 내 이름 한자로 못 쓴다 손 들어봐. 그거 봐. 뒤로 돌아봐. 생각보다 많어. 근데 선생님, 근데 니네가 무식하다는 소리 아니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면 이 비용신 소리 들었어. 진짜 농담이야. 진짜로 나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야. 근데 나랑 니네랑 벌써 20몇 년이 차이가 나니까 20몇 년 사이의 시간이 니들은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써도 전혀 무식한 애들이 아니야. 왜? 필요가 없거든. 쓸 일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인 거야. 내 이름 한자로 못 쓰는 거를 내 이름 스페인어로 못 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야, 자기 이름 스페인어로 못 쓴다고 어디 가서 병신 소리 듣진 않잖아. 왜? 우리가 일상에서 스페인어 쓰지도 않는데 너 네 이름 스페인어로 써? 근데 자기 이름 영어로 못 쓰면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느낌 들지. 그지? 그렇잖아.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아니야. 그러면 나보다 더 옛날 이거 만든 사람들은 100년 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맨 다 한자 용어들인 거야.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던 한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어찌됐건 중국의 영향권을 많이 받다 보니 한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들은 한자어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요새는 트렌드가 이런 한자 단어들을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긴 해. 근데 옛날부터 써오던 단어다 보니 상투적으로 굳이 억지로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 괜히 바꾼답시고 바꿨는데 병신 같은 말로 막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순화하려고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하려고 노력은 하되 어거지로까지 바꾸지는 말자. 야, 웬만하면 그냥 쓰는 거 그냥 쓰자. 그런 취지로 나온 거야. 만약에 요즘에 이런 말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선구조, 면구조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썼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구조, 면구조라는 표현을 써준 거야. 원리가 대충 그렇다는 거야. 야, 그럼 질문. 야, 독립형 구조, 점 구조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3D 망상 구조가 있어. 그러면 간단히 누가 결합력이 제일 세겠냐? 당연히 망상 구조가 이런저런 여러 명 손잡으니까 결합력이 세겠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망상 구조를 가진 암석이 제일 강한 암석. 그게 석영장석. 석영은 뭐냐면은 유리의 어떤 그 원료가 되는, 니네 모래밭이나 해변에 모래밭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 있지.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유리 조각 깨진 것처럼 보이는 허연 거 투명한 거 있어 없어? 모래 이렇게 진흙 말고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모래 기준으로 이렇게 모래 이렇게 한 줌하면 반짝반짝 하잖아. 햇빛 비칠 때 보면 그게 석영. 그게 석영이라고. 그 새끼들 모아가지고 유리 만드는 거야. 걔는 쎄. 단단해. 반면에 제일 왼쪽에 감남석은 그럼 제일 허접하겠지. 쟤들이 뭐냐면 진흙 막 이런 애들. 또는 암석 중에 이렇게 손으로 칙 하면 막 바로 부서지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그런 구조. 그래서 석영이나 장석 이런 애들은 한마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차돌 같은 애들 있잖아. 여러분 차돌이 뭔지 알지? 차돌. 차돌박이 먹는 거 말고 여러분들 차돌이라는 말을 안 써? 왜 산 같은 데 가면 돌멩이 중에 하얘가지고 매끈매끈한 돌멩이 있잖아. 대가리 깨지면 야 이거 대가리 깨질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의 돌멩이, 센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 모르냐? 서영아 차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니네 차돌이라는 말을 안 쓰네? 그 돌멩이 중에 산에 같은 데 갔을 때 표면이 매끈매끈한 돌멩이 그런 거 있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봐. 선생님 어렸을 때 차돌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돌배기, 고기 차돌배기가 허연 부분 있잖아. 그게 돌멩이, 암석, 차돌 닮았다 그래서 이름이 차돌박이야. 여러분들 차돌박이 고기는 알지? 걔가 나온 어원이 차돌박이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허연 부분이 있잖아. 차돌박이가 빨간 부분은 등심이고 등심하고 허연 거랑 같이 비계랑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차돌박이잖아. 그래서 얼핏 보면 우삼겹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 그지? 차돌박이는 알잖아. 먹는 거니까 알겠지. 차돌박이가 생고기만 뜻하는 게 아니고 고기랑 기름기랑 적당히 섞여 있잖아. 허옇게.
그래서 걔가 차돌박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말이야. 차돌 돌멩이 느낌 난다 그래서. 몰랐지? 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의 주된 성분이 SiO4고 이 SiO4가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느냐? 원사슬, 원 싱글 반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판상 구조, 그 다음에 망상 구조, 3D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망상 구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이 암석의 세기가 세지는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지? 네. 한마디로 잘 안 뽀개진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얘들아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